안녕하세요. 우와! 한 시간의 한혜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올 여름 많이 더우셨죠? 130만 년 만에 인류가 지상에 출현한 이후 가장 더운 해라 합니다. 더 이상 지구가 핫이 아닌 보일링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죠. 그 무더웠던 여름도 어느덧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내면 하늘은 높고 바람도 시원한 가을이 오겠죠? 이 여름의 끝자락, 손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엄마의 택배라는 작품을 쓰신 신계원 작가님을 모시고 우와! 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계원입니다. 이렇게 우아한 사람이 반갑게 맞아주시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감사합니다. 마음이 네. 편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더욱더 편해지는데요. 네. 예, 엄마의 택배. 제목만 봐도 엄마와 관련된 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 작가님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네, 저희 어머니는 많이 특별하셨어요. 저희 아버지한테는 19순정 여인인데 유독 저한테만 경상도 말로 억수로 바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번개 엄마라고 해야 되나? 사고로 꼼짝달싹 못하는 딸이 아까워서 눈만 뜨면 뭐가 좋을까, 뭘 먹일까 온통 그 생각으로 사신 분이죠. 그래서 당신 마음에 들면 무조건 사서 바로 택배로 보내는 한마디로 택배 달인, 아니 사랑의 중독자셨죠. 아, 그러셨네요. 여기 사고로 꼼짝달싹 못하셨다 하셨는데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하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거의 20여 년 전 10월 끝자락에 조리사 실습을 하러 기분 좋게 길을 나섰는데 웅성거리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제가 병원에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충격적인 건 교통사고로 무릎을 다쳐 전신마비 장애라는 거예요. 아니, 겨우 35인데 평생 걸을 수 없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죠. 현실이 아니길 바랬죠. 35살이면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그리고 한창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인데 작가님께서 겪으셨을 일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을지 너무너무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면 작가님에게 엄마란 어떤 분이실까요? 네, 제겐 엄마는 빛이고 등대인 존재였어요.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습해지면 저는 엄마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무거운 것들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쉽게 안정이 되니까 성인이 된 두 아이 엄마인데도 엄마가 필요한가 봐요. 엄마 부르기만 해도 위로가 되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제게도 저희 엄마 또한 부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어머, 그러세요? 예. 그럼 우리 같은 동지네요? 맞아요. 같은 동지예요. 네. 엄마의 택배를 쓰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특별한 이유 있으시죠? 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요. 제 친정이 밀양 산골이라 거리도 멀고 또 시부모님과 같이 살다 보니 자주 오시지도 못하고 또 사돈에게 죄인 아닌 죄인이 된 것 같아 늘 노심초사 안절부절하셨죠. 그런가 하면 4달 만이라도 고향에 내려와 같이 살자는 엄마한테 저는 절대 걷지 못하면은 고향 땅은 밟지 않겠노라 매몰차게 거절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많이 아프셨나 봐요. 위암이라는 것을 가족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투정만 부렸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한마디로 철부지였죠 뭐. 그 죄송함이 지금도 명치끝에 딱 붙어 있어. 아주 많이 늦었지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이거를 통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참 그런 것 같아요. 받은 사랑에 비해 자식들은 해드린 게 없는 것 같고 또 늘 부족하기만 하다는 생각이 들죠. 저도 그렇거든요. 자,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글이란 게 참 첫 문장 쓰기가 참 어렵잖아요. 작가님의 작품 첫 문장 직접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럴까요? 예. 띵동 띵동 띵동. 땀방울이 송송 맺힌 택배 아저씨의 얼굴에서 추억 한 자락을 부여잡는다. 오전에 택배가 왔는데 또 뭐지? 하고 주소지를 보니 고향집 주소였다. 아무 생각 없이 에구 우리 엄마를 누가 말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라벨이 울렸다. 와, 첫 문장이 그냥 귀에 쏙쏙 들려오는데요. 간결하고 쉽게 들리는데 그래도 첫 문장 쓰실 때 참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드셨을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이 제일 많이 드셨을까요? 네, 아픔 있죠. 당신 몸은 아프고 딸을 회복은 더디고 마음은 급하고 하나라도 더 보내주고 싶어서 아마 가슴이 미어졌을 거예요. 주고 더 주고 주고픈 아니 다 내줘도 아깝지 않은 엄마거든요. 저는 택배차나 택배 아저씨만 보면 지금도 엄마를 보고 엄마를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택배 아저씨가 누르는 초인종 소리, 그거 들으면 누구나 반가울 것 같은데 작가님의 글에서는 우리 엄마가 또 왜 이러실까라고 표현돼 있어서요. 마냥 반갑기보다는 또 뭐야 라는 감정이 들어있는 것도 같은데 어떠세요? 맞아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전에 택배가 왔는데 오후에 또 택배가 오니까 네. 아마 지나가다 색다른 게 눈에 보이니까 또 샀을 거예요. 그런 엄마거든요. 그 작은 책으로 무거운 걸 머리에 이고 곧장 우체국으로 갔을 거고 네. 그런 엄마를 잘 알기에 안타깝고 속이 상하죠. 당신 몸도 아프고 힘든데 건강은 뒷전이고 오로지 자식 생각뿐이니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조급했으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네요. 그러게요. 저도 딸인지라 말씀 들어보니 엄마에 대한 작가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 그리고 작품 중간 부분에서는 어머니가 신 작가님 집에 오실 때 어떤 물건들을 사들고 오시는 게 아주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작가님께서 직접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럴까요? 예. 일산역에서 거의 5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딸 집에 오시면서 엄마는 택시를 타고 오셨다. 마침 재래시장 장날이라 그냥 지나칠 엄마가 아니었다. 쉴 틈도 없이 벌써 엄마의 마음은 이미 베란다에 가 있었다. 잔뜩 풀어놓은 부엌 베란다엔 속꼬리, 미꾸라지, 배추, 마늘 등 육회 공군이 다 모인 듯 했다. 오랜만에 엄마를 만난다는 설렘에 가득 부풀어 있던 나는 짐을 보는 순간 풍선 바람 빠지듯 힘이 쭉 빠졌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개인적으로 친정 엄마가 속골이나 미꾸라지, 마늘 뭐 이런 것들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작가님은 풍선 바람 빠지듯 힘이 쭉 빠진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 표현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네, 힘이 빠지죠. 먼 길을 오신 데다 그 많고 많은 일을 혼자 하실 생각을 하니 이런 몸으로 도와줄 수도 없고 얼마나 힘이 들고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못한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진짜 우렁각시라도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아, 그러셨겠어요. 먼 길 오느라 힘드셨을 텐데.
그냥 쉬시며 신 작가님이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면 참 좋았을 텐데. 어머니는 그런 것 같아요. 또 좋은 거 딸에게 먹이고 싶은 마음에 또 힘들려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속상한 게 맞죠. 혹시 지금 어머니는 생존에 계시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천국으로 가셨으니까 어느새 13년이 지났네요. 어머, 저와 비슷하세요. 네. 저희 엄마도 돌아가신 지 거의 13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그래요? 예. 어머. 저도 엄마에 대한 그립고 애절한 마음 방송에서 들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작가님의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이 이렇게 절절한 사모곡으로 탄생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 그리고 글을 읽다 보면 또 이런 문장이 나와요. 강원도 산골 마을에 홍아씨를 먹고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주소 하나만 들고 무작정 길을 나섰다. 때마침 소문의 주인공은 결혼식이 있어 서울로 가고 없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사람을 마냥 기다릴 수만 없어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만 했고 마음이 급한 엄마는 다음 날 또 다시 집을 나섰다. 우여곡절 끝에 강원도에 다녀오신 후 밭에다 홍아씨를 심으셨다. 토질과 기온차로 수확이 거의 없어 실망은 컸지만 딸에게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쉴 틈이 없었다. 신 작가님께 어머니께서 홍아씨를 먹이고 싶은 마음에 씨를 받아 직접 농사를 지으셨나 본데요. 이때 상황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아마 KBS 방송 어느 프로에 휠체어에 앉은 젊은 부부가 출연해 강원도 산골에서 홍아를 재배 먹고 좋아졌다고 했나 봐요. 그 뒤로 엄마의 마음은 늘 분주했고 두 부부가 토질이 틀려 수확이 안 될 거라는데도 엄마는 딸을 생각하면 온 정성을 쏟았죠. 아니나 다를까 소출은 거의 없고 띄엄띄엄 난 홍아를 베어 엄마는 또 방앗간으로 가 죽거리를 만들어 택배를 보냈죠. 나중에 한 일이지만 오빠도 같이 갔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아마 우리 오빠가 속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오빠분이 속상하기보다는 작가님이 좋아지시길 간절히 기원하며 어머니 모시고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알죠. 잔적이 많은 오빠라 엄마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엄마 못지않게 아마 동생이 아까웠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작품을 함께 나눌수록 어머니의 절절한 사랑과 그 끝없는 정성을 알 수 있어 정말 감동이 됩니다. 글 후반부엔 작가님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문장도 있어요. 작가님이 직접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네. 문득 엄마의 땀 냄새가 그리워진다. 몇 달만이라도 시골로 내려와 함께 살자던 간절한 목소리가 지금도 내 귓가에 맴돌다 사라진다. 걷지 못하면 고향 땅에 가지 않겠노라. 매몰차게 부딪혔던 딸. 조금 더 일찍 엄마의 마음을 받아들였더라면 뒤늦은 깨달음에 눈시울을 적신다. 시선을 하늘로 올리자 허공을 가르는 아지랑이 뒤로 온화한 엄마의 모습이 시야로 들어온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첫 문장에 어머니의 땀 냄새가 그리워진다고 하셨는데 땀 냄새는 작가님께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땀 냄새. 네. 저는 지금도 힘들면 엄마의 땀 냄새를 더듬어요. 우리 엄마한테만 풍기는 그 독특하고 오묘한 냄새를요. 네. 그 냄새는 아마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안정제 같은 특효약이라
오직 저만 살 수 있고 저만 느낄 수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죠. 신 작가님만 사실 수 있죠. 아무도 못 살 거예요. 네. 예. 작가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 아, 벌써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혹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고향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 오늘 두서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삶을 살아오면서 아프고 나니까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마냥 곁에 계실 줄만 알았던 부모님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정작 부모님이 떠나고 안 계시니까 온통 후회뿐이더라고요. 그때 그럴 걸, 그랬더라면 좋았을 걸 하면서요. 여러분은 저처럼 절대 미루지 마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자주 전화하고 사랑한다 마음껏 표현하시고 마음껏 안아주시고 터치하세요. 같이 교감하는 그 살가움이 진짜 참된 효도니까요. 폭염에 폭우에 반복되는 힘든 여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계원 작가님을 모시고 엄마의 택배라는 작품에 대해 나눠봤는데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 더 좋은 작품, 좋은 활동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어느 가을날 소소한 이야기 들고 청취자분들 다시 만나러 올게요. 지금까지 기술의 박수진, 진행의 한혜수였습니다.